인류는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지고 좋아진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듯이 우리는 과거보다 감각적인 지각력을 훨씬 덜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맛보았는지 충분히 음미하고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혹시 각종 SNS와 정보홍수 속에서 이리저리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속에서 나란 존재를 찾기 어려워 허우적대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요즘 사는 게 엄청 바쁘시죠? 주변을 보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듯하고 거꾸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면 어딘가 게으르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도록 하는 게 요즘 현대의 사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목부터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책은 영어 원제도 How to do nothing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죠. 이 책은 2021년도에 필로우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표지가 핑크색으로 아주 예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계속 쉬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야만 가치 있다라고 느끼도록 점점 몰아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잡도 좋고 자기개발도 좋고 퍼스널 브랜딩도 좋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이 책의 저자 제니 오델이라는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술가가 쓴 일종의 사회평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시각예술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한데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동네의 장미정원이라는 곳에서 새를 관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새를 관찰하는 일이 주요 활동 중에 하나라고 당당히 저자 소개에서 밝히는 사람이 쓴 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책의 서문은 부제가 쓸모없음의 쓸모에 관하여입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라.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꽤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저자 제니 오델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에는 유명한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한 그루는 잭 런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참나무이고요. 다른 한 그루는 나이 많은 생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려 500살이 넘은 노령 삼나무입니다. 이 삼나무는 미국의 역사상 여러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또 동식물 연구가에게 연구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하이킹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생존자인 그 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이 나무는 매우 찾기 어려운 가파른 언덕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모양도 뒤틀린 데다가 키도 자그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8m나 되기는 하지만 다른 더 크고 꼿꼿한 삼나무에 비하면 작고 쓸모가 없는 데다가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해도 워낙 가파른 언덕 위에 비스듬히 서 있기 때문에 벌목꾼에게 목재로서 전혀 쓸모가 없었죠. 이 나무는 이처럼 목재로서 쓸모가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벌목꾼을 피할 수 있었고 대신 500년 동안 살면서 여러 사람에게 자극과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대단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쓸모란 누구를 위한 쓸모인 걸까요?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살면서 매일 좀 더 생산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 쓰고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 논리 속에 실제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만한 목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이용되는 삶이 아닌 내가 내 삶을 사는 주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자본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되거나 그 평가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돌봄과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죠.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의 노동과 8시간의 휴식, 8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붕괴하며 일어섰습니다. 당시에는 8시간의 노동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겨우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만큼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했죠. 그런데 이 슬로건에서 중요한 것은 일과 휴식 외에 또 다른 부분이 고려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일과 휴식 외에도 8시간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죠. 우리가 8시간은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할 때 나머지 16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우리는 대체로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든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적인 일, 자신을 브랜딩하는 일, 돈을 축적하고 불리는 일, 마케팅하는 일, 자기를 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쏟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일에만 쏟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는 특히 관심경제라고 부르는 영역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관심경제란 영어로는 attention economy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관심을 희소자원으로 여겨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중독되도록 만들어서 이윤을 불리고자 하는 경제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SNS를 통한 광고 행위나 정보 방출을 들 수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단 5분이 남아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죠.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제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는 밖에 나가서 짧은 산책을 할 수도 있었고 학교 주변에 심어진 나무를 바라볼 수도 있었고 학생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혹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핸드폰을 켜서 혹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중요한 문자가 온 건 아닌지, 빨리 답변해야 할 이메일은 없는지, 내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한 건 아닌지 급히 살펴봤죠.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도 똑같은 자세로 핸드폰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나이가 적건 많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에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가치롭게 보내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1880년대에 쌓았던 그 기치를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경제의 먹잇감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죠.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우려되는 소셜미디어의 사용 방식 중 하나는 뉴스미디어와 사용자들이 피드에서 히스테리와 두려움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끝없는 광란의 상태에 빠져 뉴스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자발적으로 그 사이클에 지배를 받는다. 불안을 호소하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발빠르게 뉴스를 확인한다. 광고와 클릭의 논리에 따라 미디어 경험이 결정되고 플랫폼 디자인이 이 경험을 착취한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미디어 기업들은 일종의 속보 경쟁을 벌이고 이 경쟁이 우리의 관심을 악용해 생각할 시간을 모조리 빼앗아간다. 군대에서 포로를 고문할 때 사용하는 수면 박탈 전략과 유사한데 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기적으로 한 걸음 물러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복종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 윌리엄 데레저위츠는 2010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 고독과 리더십에서 이 같은 현상을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뉴스 사이클에 얽매이는 것을 두고 이렇게 경고한다. 스스로 통념에 파묻어버리는 일입니다. 통념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든 그 밖의 것에 대해 생각하든 이렇게 만들어진 불협화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통념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개인의 독특함, 개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는 반응 기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단순히 휴대폰이라든지 자본주의 관심경제로부터 멀리하라는 주장인 걸까요? 늘 매달려만 있지 말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명상적인 삶을 살라든지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책의 상당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줄줄이 실패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역사적으로 여러 사람의 시도가 있었지만 자급자족이라든지 공동소유하고 공동분배하는 꼬뮌 사회는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이브리드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치고 빠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떠날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진정 나의 삶이 아닌 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물에게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변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삶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에게 관심 경제에 저항할 수 있는 여러 무기를 제공한다. 첫 번째 무기는 회복의 시공간이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생각하고 성찰하고 치유하고 자신을 지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두 번째 무기는 깊이 있게 듣는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듣기란 서로를 이해한다는 의미의 더욱 포괄적인 듣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다. 시에라 네바다의 외딴 곳에서 두 예술가와 함께 한 달간 참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떠오른다. 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기에 다른 예술가 중 한 명과 나는 가끔 지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다. 그 사람은 중서부에서 온 가톨릭 신자였고 나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무신론자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붕 위에서 과학과 종교에 대해 나른하고 정처 없는 대화를 나눈 한때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우리 중 누구도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처음 만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헤어졌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섬세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공간과 깊이 있게 듣는 능력 외에 더욱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성장에 수사하게 취하지 않도록 하는 해독제다. 우리의 생산성 개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유지와 돌봄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장미정원에서는 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몇몇 자원봉사자를 볼 수 있다. 이들의 존재는 장미정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누군가가 정원을 보살피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정원이 콘도로 변하는 것을 막거나 이듬해에도 장미를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가 제안하는 바는 언제나 우리를 지탱하고 놀라게 하는 연대라는 능력을 비롯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 중 아직 남아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나는 비도구적이고 비상업적인 활동과 생각을 위해, 유지와 보존을 위해, 돌봄을 위해,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어떠신가요? 자본주의적 삶은 유지와 보존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마치 생산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나이 든 환자를 돌본다든지 동네 청소를 한다든지 마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일들이 마치 생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어 왔죠. 그러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유지와 보존, 돌봄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통해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그것은 저자가 말하듯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케 하며 주변의 사람과 사물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유지하고 돌보게 하는 것이죠. 어떠셨나요? 오늘 이 책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데요. 책도 어렵지 않게 쓰여져서 술술 잘 넘어가고 곳곳에 여러 사람들의 좋은 문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생각에 잠겨보기에도 참 좋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